체류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입국하고 체류하고 생활하면서 의료인과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같이 좋은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김지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거주자 수는 130만 명을 넘어서고 국민을 포함하여 한 해의 출입국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법률사무소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를 만나 이주민과의 공존, 그리고 국제적으로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변호사 업무에 대해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님을 만나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오셨는데요. 현재는 법률사무소 공존의 출입국, 체류, 국적 등의 국민 및 외국인 관련 업무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공존과 변호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99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10년 정도 하다가 2004년도에 일본 문부성 초청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큐슈 대학교에서 중국, 태국, 싱가포르, 몽골,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젊고 유능한 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관료 등과 함께 영 리더스 프로그램이라는 장학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때 사귀인 친구들과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당시 그 총각이었던 태국 판사 2명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태국까지 가서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에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법무부에서 국적난민과가 신설되어 과장을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년의 계약 기간으로 과장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3번에 걸쳐 계약 기간이 1년씩 연장되어 5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달에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방직이었던 국적 난민 과정의 임기 상한이 5년이었거든요. 그리고 퇴임 이후 민형사, 행정가사 등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제가 법무부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출입국, 체류, 영주권, 국적 등의 분야에서 세계화와 체류 외국인 130만 시대에 걸맞는 법률 서비스도 아울러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공존을 만들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방인으로 1년 반 정도 체류한 경험은 법무부에서 업무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일본과 법무부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 그리고 외국인들과 관련한 재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출입국, 체류, 영주권, 국적 등의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쌓으신 경력이 현재 변호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 개업을 하시기 전에 어떤 업무를 맡아오셨나요? 제가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맡은 업무는 국적하고 난민에 관한 업무였는데요. 국적의 경우는 이제 국적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국적 심사, 이중국적, 그러니까 그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그리고 복수국적자 관리 등의 업무였고요. 난민의 경우는 난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심사, 결정 및 관리, 처우 개선, 그리고 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의 업무였습니다. 국적하고 난민 업무 모두 2000년 전에는 그 행정 소요가 많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 증가, 그리고 중국 동포 등에 대한 입국 문호 확대 등의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서 2000년대 들어서서 행정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달에 귀화자가 10만 명을 넘었는데요. 그중 98%가 최근 10년 동안에 귀화한 사람들이고 70% 정도가 최근 5년 동안에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자의 경우도 최근 5년 동안에 대다수의 신청자와 인정자가 있을 정도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행정 수요에 따라 늘어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고생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더 다양하고 많은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국적과 난민 업무 모두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업무를 모르고는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전반에 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외국인의 비자 발급, 입국, 체류, 불법 체류, 단속, 보호, 강제 퇴거, 국민의 출국 금지 등의 출입국에 관한 일련의 절차에 관한 업무도 모두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로서는 지난 5년간의 법무부 근무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보람있는 시간이면서도 법원과 검찰 등 전통적인 법조 영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우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 업무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미래지향적인 업무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법무부에 근무하시면서 국제 조류에 맞게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 작업에도 실무 책임자로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으로부터 매국노란 말도 들은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1948년도에 국적법이 제정된 이래 60년 넘게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를 줄곧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세계화 시대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복수 국적을 용인 내지 묵인하는 나라가 벽여 개 국가에 달하는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출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 국자 중에서 우리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5%에 불과한 반면에 오히려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95%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통지도 없이 우리 국적을 박탈시켜버리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도 2년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국적을 상실시켜버린 사례도 있었지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05년도부터 국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번의 공청회, 여론조사, 2차례에 걸친 입법 예고 등 2년여에 걸친 지난한 입법 작업 끝에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적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정한 조건, 즉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복수 국적 보유를 용언하되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국적 선택 명령 등으로 복수 국적을 단절시키는 내용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 젊은 병력 자원들도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그 복수 국적 허용이 오히려 병력 자원 이탈 억제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어느 시민분이 KBS 라디오 열린 토론에서 막연히 이중국적 이꼬르 병력 기피 수단으로만 알고서 패널이던 저에게 매국노란 말을 하셨던 것이죠. 흔히들 이중국적으로 병력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성준 씨의 경우도 한 번도 이중국적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바로 우리 국적을 상실시켜버리는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 때문에 병력을 기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주민들 중에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예, 우리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귀화라고 하고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다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국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귀화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와 혈연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5년 이상을 주소를 가지고 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일반 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3년 또는 2년 동안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귀화가 가능한데 이것을 간이 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본인이 우수 외국인재인 경우 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소만 있으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귀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별 귀화라고 합니다. 또 그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유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귀화 필기시험을 보게 되고요. 면접시험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는데요. 이 말은 범죄 경력이 있으면 귀화가 불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생계 유지 능력도 검증을 합니다. 우리와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사람이니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네. 변호사님은 법무부에 근무하기 전에 YMCA 시민권익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등 공익적인 활동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199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서울 YMCA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IMF로 조달금리 상승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할부금리를 인상한 할부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3심도 할부금융회사가 상고를 취하해가지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승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변론을 해드린 사건이었는데 결과도 잘 나와서 저로서도 많은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금융회사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1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할부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제가 상고심을 새로 맡아가지고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낸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3년도경에는 소록도 한센병 환자분들을 위하여 구성된 한센병 소송 지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면서 소록도 현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일본 도쿄 시내에서 가두 캠페인을 하고 또 일본 변호사님들과 연대 활동을 한 것 등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 전문 변호사로서 소신이나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앞으로 법무부에 근무하기 전에 10년간 변호사로 일한 경험, 그리고 1년 반 동안 일본 유학으로 얻은 국제적인 감각과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그리고 5년간의 법무부 국적 난민 과장으로서의 소중한 경험 등 지금까지 17년 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토대로 민형사 행정가사 등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출입국, 체류, 영주권, 국적 등의 분야에서 세계화와 체류 외국인 130만 시대에 걸맞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출입국 외국인 정책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제가 제야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외국인 거주자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달리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 국가에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사람이 되기도 할 겁니다. 또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차규근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 해 출입국자 수가 4천만 명을 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입국은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과도 연관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규근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김지영이었습니다.